안녕하세요. H입니다. 예전엔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나가면 됐죠. 이제는 안 됩니다. 몸을 깨우는데도 순서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걸 아주 맥시멀하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그런 거 저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워낙 잠도 없지만 나이가 드니까 알람 없이도 저절로 6시 전후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동작은 두 손을 마찰시켜서 열을 낸 다음 눈두덩이 위에다 손바닥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동자는 아래, 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 동작을 10번 정도 합니다. 다음엔 손바닥 마찰 후 귓바퀴를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끼운 뒤 위아래로 문질러 줍니다. 마음속으로 한 50번 정도 셉니다. 이 두 동작은 아버지한테 배운 동작인데요. 일종의 워밍업 같은 겁니다. 안구의 뻑뻑함, 시력 회복, 귀의 이명 이런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약 2년여 넘게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괄사 롤러로 얼굴과 머리를 마사지합니다. 눈썹 아래, 눈 밑, 광대뼈, 턱, 이마, 그리고 머리, 여기저기, 귀 뒤 이런 것을 구석구석 마사지를 합니다. 이 롤러는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롤링이 되고 또 마사지 효과를 주는 괄사도 있어서 대단히 편리하고 또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하냐? 젊을 땐 밤새 일해도 조금 과식해도 금방 회복이 됐지만 나이 들면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지금의 제 현 상태를 길게 지속 유지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을 시작했고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건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부터는 가장 위험한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 중에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다가 어지럽고 또 비틀거리고 낙상을 해서 병원에 입원한 친구 여러 대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기 전에 저의 모든 기관들을 깨우는 동작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눈 운동, 귀, 그리고 얼굴, 머리 마사지 이런 걸 하시면 굉장히 개운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괄사 롤러로 마사지가 끝나면 따뜻한 손바닥을 입가로부터 눈 위로 쫙 끌어당기는 동작을 합니다. 팔자주름을 없애준다고 하는 동작이긴 하지만 이걸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팔자주름이 없어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 팔자주름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제 얼굴의 주름 하나라도 보살피겠다라는 이 정성에 더 집중합니다. 표정이 굳어지지 않도록 곱게 늙어가도록 하는 정성. 60대 이후의 얼굴은 예쁘거나 주름이 없는 것보다 내 손끝으로 쓰다듬고 기억해 주었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얼굴과 머리 마사지가 끝나면 잠시 숨을 고른 뒤 바디 체크를 합니다. 혈압을 재죠. 워낙 저혈압인 저도 나이가 드니 조금씩 혈압이 오릅니다. 제게 정상인 수축기는 97에서 120, 이완기는 56에서 75 정도입니다. 그 다음엔 맥박이죠. 65에서 75.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감으로 상태를 살피는 것도 초기 민감할 때나 가능하지 이젠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복 혈당을 잽니다. 전날 먹은 것에 따라 수치가 달라져요. 보통 70에서 90 사이고요. 저녁을 좀 헤비하게 먹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뭘 좀 먹었다. 그럼 아침 새벽에 공복 혈당은 약 105 정도 언저리까지도 오릅니다. 수치 하나로 전날의 식사가 아주 반성문처럼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죠. 이런 숫자들은 제 몸이 저에게 보내는 시그널 같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 몸은 삐걱거리죠. 쑤시는 곳은 여기저기죠. 그러니 말로 해주지는 않고 수치로 알려준다고나 할까요? 제 몸이.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를 체크한 이후에는 목 운동을 합니다. 쇄골 아래를 잡아당기고요. 입으로는 이 모양을 만듭니다. 목주름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긴 한데 거울 앞에서 보면 꽤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단히 진지하게 합니다. 왜냐? 이거 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동작은 아니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목 운동을 한다고 목주름이 정말 사라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주름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동작이 아니라 저가 저를 소중하게 다루는 방식이죠. 내 자신을 내가 잘 돌보고 있다. 이런 쇠뇌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나를 대충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작은 결심이기도 합니다. 목 운동이 끝나면 이렇게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주물러 주기도 하고 또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모관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서 천천히 떠는 겁니다. 속으로 100까지 셉니다. 운동은 남편한테 배운 건데요. 처음엔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그 지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을 깨워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동작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나이 들어가는 몸을 위한 가장 간단한 리셋 버튼입니다. 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바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옆으로 돌아 누워서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지금 저의 형광색 슬리퍼를 보셨을 텐데요. 저는 아직 별다른 통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래 친구들 몇몇이 3, 4년 전부터 족저근막염이 왔네, 가자미근이 파열됐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고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근육 부스터 기능성 실내화로 아주 유치찬란한 핑크색을 구입했습니다. 요즘은 이 실내화를 신고 집안을 걷습니다. 가성비 괜찮고 엉덩이, 허벅지 근육 강화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형광색 실내화를 신고 제일 처음 가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염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0.9가 적정치인데요. 저는 평생을 싱겁게 먹어왔거든요. 오늘도 지금 0.2밖에 안 나왔으니까 소금을 다른 날보다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금 가글을 합니다. 소금물을 머금고 목에 오고고고고 소리를 내면서 속으로 20번까지 세고 뱉습니다. 이걸 2번 합니다. 이 소금 가글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입속 세균을 정리하는 저만의 디톡스 루틴인데 입안이 개운해야 마음도 개운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글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심리적인 정리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금 가글은 진짜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제 자신에게 신호를 주는 트리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체중계입니다. 웬만하면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체중계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숫자는 제 하루를 예고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지난 선택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몸의 회고록 같은 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많이 나갈 때는 68kg, 심지어는 70kg까지 나갔었습니다. 아무리 키가 171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몸이 좀 둔해졌고요. 피곤도 잘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5kg 정도 감량을 해서 63kg를 만들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 9월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럴 순 없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고 5kg을 감량했습니다. 지금은 57kg 내외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체중계에 의해서 그때의 결심을 기억하면서 수치를 지키는 거죠. 스타틴은 먹을 수 없다. 아침 시간이 여유로우면 천국의 계단을 닮은 스태퍼 위에 올라갑니다. 15분 정도 합니다. 기계는 단순하지만 그 위에서 저는 땀을 쏟고 심장은 하루를 준비하게 되겠죠. 사실 60대에 이 정도 땀을 흘릴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망가지죠. 뭐가 망가지는가? 몸도 생각도 감정도 영혼까지도 망가지는 것 같아요.
스테퍼위아 15분은 저의 모든 이 정체된 것들을 밀어내는 작은 물살 같은 시간입니다. 운동 후에 샤워까지 하고 나면 비로소 저는 하루를 사는 제 자신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2014년 9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는 얘기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틴을 복용해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여 편의 논문하고 자료들을 리서치한 것 같아요. 결론은 체중 감량과 식이요법을 더 타이트하게 하자 이렇게 내려졌죠. 그래서 5kg을 더 감량하고 그 작년 9월까지는 제가 밀가루, 튀김류, 설탕류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했는데 9월 이후에는 과일도 좀 줄이고 탄수화물도 줄였습니다. 과일에 제가 그렇게 많은 과당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튀김, 설탕 이런 거 안 먹는 대신 엄청난 양의 과일을 먹었거든요. 아마 그것이 패착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줄이니까 탄수화물은 현미밥이나 뭐 건강한 메밀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것도 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탄수화물식인 거죠. 이 57kg를 유지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숫자를 유지하려고 대단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저탄수식으로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지만 제가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들어오고 당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포도당이 없으니까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오일, 라드유, 자연 방목한 소에서 나온 버터 즐겨 먹고요. 또 예전에는 좀 붉은 육고기 많이 먹지 않았는데 이제 좋은 목초 사육한 육고기를 구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요. 유기농 남각 1호 달걀을 하루에 2개 정도 삶아서 먹고요. 채소는 양배추, 당근, 잎채소들 그리고 아보카도, 토마토를 즐기면서 가끔 아주 가끔 배, 사과, 포도, 조금의 땅콩 버터나 그냥 버터를 발라 먹습니다. 이제는 당도, 콜레스테롤도 모두 정상입니다. 혈압이야 뭐 옛날부터 정상이었으니까요. 몸도 편하고 숫자도 안정적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체중계, 염도계, 혈당계, 혈압계 그리고 스테퍼 위에서 그때 6개월 전의 결심을 기억합니다. 염도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0.9가 적정치인데 저는 한참 낮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0.9까지 도달하는 날은 드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너무 싱겁게 먹어왔고요. 또 이러저러한 제한식을 하다 보면 소금 섭취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염도 수치를 왜 측정하게 됐느냐? 외국에서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부터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상한 피부병이 시작된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종아리 옆부분에 꼭 같은 자리예요. 진물이 나고 가렵고 또 엄청나게 붓고 밀가루나 튀김을 조금만 먹어도 더 심하게 도지고 아무리 피부과를 다니고 좋다는 뭐 대학병원, 의원, 약, 한약 다 써봐도 항상 도돌이표였어요. 흉터가 너무 심하고 또 진물도 나오니까 한여름에도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을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염증은 어떻게 생긴 건가? 뭐가 문제냐? 싶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염도가 너무 낮으면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변 염도를 재보기 시작했죠. 정말 제 수치는 그때 빵! 0이었어요. 그 이후에 조심스럽게 물에 소금도 타 먹기도 하고요. 또 음식에도 조금씩 소금을 더했습니다. 식이요법을 하면서 염도를 0.4, 0.5, 0.6 이렇게 맞추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그 고질적인 피부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염도를 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흉터만 남아있을 뿐 염증도 없어지고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진물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하고 괄사를 하고 모관 운동을 하고 뭐 체중계, 혈당계, 혈압계, 염도계, 스테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맥시멀한 건강 루틴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루틴을 넘어서 한때 저를 너무 괴롭힌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다시 그렇게 아프고 싶지 않다는 몸의 기억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저의 맥시멀리스트 60대 모닝 루틴 전부 공개했는데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누구나 맥시멀리스트든 미니멀리스트든 각자의 이유로 하루를 준비하고 몸을 달래고 각자의 자신을 정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루틴일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정말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잡하고 맥시멀한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저는 저의 이 맥시멀리스트다운 복잡한 모닝 루틴이 제 하루의 평온을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이 평온이 쌓이면 삶이 안정되고 이 안정이 쌓이면 제가 되고 싶었던 제 자신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신체 어느 부위를 정성스럽게 돌보시며 깨셨는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들여다보셨는지 이런 것도 몹시 궁금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 수밖에 없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저속 녹화가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 많지만 자기 자신에게 딱 맞는 그런 루틴을 발견하는 데까지도 저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주름 없는 얼굴이나 외면보다는 이 내면, 혈액, 당, 혈압, 염도, 중성지방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이 쌓여가는 모닝 루틴들이 저를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곱게 늙어가는 그런 여정의 출발선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버팀목이라고 믿습니다. 맥시멀한 저의 루틴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돌보는 행위이자 몸과 마음은 평온하게 유지시켜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침을 깨우는 자신만의 루틴으로 여러분의 아침이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맥시멀리스트이자 60대인 제 모닝 루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며 사시지요. H였습니다.